자자자자 해도 되나요? 네. 그 혹시 복수형도 있어? 시벨롬? 시벨로스. 시벨롬스? 약간 분명히 칭찬인데 그죠? 자, 내가 한번 보실게요.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굳이 붙여서 쓰는 이유는 2차 함수밖에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인데 나중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로그가 됐든 지수가 됐든 삼각이 됐든 무슨 함수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그 함수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놓고서 누구 대입하면 최대되고 누구 대입하면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판정하라가 문제야. 이유는 다음과 같아. 나중에 함수가 어려워지면 절대 이거 없이는 못 푼다고. 그렇지? 지금은 이거 없어도 식으로 대충 대입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거 못하면 안 되게끔 문제 낼 거거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 같은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 했던 내용들 여기 이렇게 쭉 적어놨죠? 제가 이렇게 대칭축의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해서 쭈르륵 서놓은 거 보면 아 이게 다 무슨 뜻이다? x는 2가 대칭축이다 이런 걸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때 정의역이 전범위일 때는 그냥 누구만 관찰하면 꼭지점만 관찰하면 최대 최소가 그냥 뿅 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대칭축인 x에다가 누구 대입해서 1 대입해서 그때 y값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식만 봐도 2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라면 얘는 위로 블록일 테니까 이 대칭축을 이렇게 1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요 1을 대입하면 그때 최대값이 누가 나올 거다? 2가 나올 거다. 인 거니까 이런 건 그냥 굳이 안 그려도 1 대입하면 최대값이 2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범위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최대 최소하는 거를 확인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함수는요. 식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러니까 x축이 얼마일 때? 2일 때 y값의 좌표는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값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1부터 4까지만 쓸 거거든. 그러면 언제 최대되고 언제 최소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에서 4까지를 쓴다면 일단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림 쓱 보고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겠네. 그리고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겠네가 판단이 되면 돼요. 이러면 오케이 하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난 이거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지금 잠깐 보면 된다. 자, 1부터 4까지면 x축을 기준으로 1부터 2, 3, 4 여기까지 쓴다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인 여기는 써? 안 써? 안 써. 이 왼쪽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함수는 여기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범위에서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대칭축 값을 넣었을 때가 y값이 가장 아래쪽에 깔리지 않니?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려면 2를 넣어야 되는 건데 최대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야 최대값인 거잖아. y축에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2보다 조금 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4를 대입한 게 뭐가 나올 거다? 최대값이 나올 거다 이 얘기야. 뭐 값은 그냥 구하면 대입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3부터 5까지다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 대입하면 최소값이야? 이게 보여야 돼. 누구 대입하면 최소값? 네? 아니 3. 누구 대입하면 최소값 나와? 3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누구 대입하면 최대값 나와? 5 이렇게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는 거 이해돼요? 괜찮지 이제? 3이 어디에 있고 여기에 있고 5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범위에서는 3 대입할 때가 좀 최소값 나오고 5 대입할 때가 최대값 나온다 이 얘기. 그치? 자,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누구 대입하면 최소값 나올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것도 괜찮지? 그리고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누구 나올 거다? 최대값 나올 거다. 이거 일단 정리되면 괜찮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여기다 x축도 그리고 y축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귀찮으니까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시면 되는데 그 개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띠용 끝. 그죠?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x값이 얼마? 2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가 x가 얼마? 1 여기가 x가 얼마? 4 이렇게 되면 1부터 4까지 이렇게 준다면 2 대입하면 최소값이겠네. 4 대입하면 최대값 되겠네를 개용 놓고 그리면 된다고. 그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x축, y축 할 것도 없이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놓고 2일 때가 뭐고 최소값 나오고 4 대입할 때 최대값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네? 그렇죠? 너무 괜찮은 거 맞죠? 자, 요거가 안 되면 여기 조금 피곤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한된 범위는 개형을 그려서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제한된 범위 2라고 해서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대칭축이 미지수. 그러니까 대칭축에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사실은 제한된 범위를 줄 때 그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이 최소 3가지 범위로 혹은 2가지 범위로 쪼개지는데요. 제가 그거 한번 예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얘부터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대칭축이 숫자 1, 2, 3 이런 게 아니라 A라고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데 저 아이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1이라는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1이 여기에 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거고 1이 이쪽에 있을 때도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서 이 범위,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은 최소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될 때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는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A의 위치를 가지고 범위를 한번 나눠줘야 돼. 근데 기준은 이겁니다. 이 대칭축이 1이라는 값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혹은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대칭축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A 이렇게 있으면 1이 아무래도 좀 더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 맞죠? X값에서 보면 A가 1보다 더 큰 값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내가 X값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보면 얘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사실 뭔 소리인데요? 하고 보면은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내가 1 이렇게 잡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X축의 입장에서 보면 1보다 큰 쪽만 넣을 수 있고 작은 쪽은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이 노란색 부분만 사용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소값 구하려면 누구 넣어야 돼? A 넣어야지. 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누구? FA 이렇게 쓰면 된다고. 최대값은요? F1이요? 정말? 아니요. F 저 멀리. F 저 멀리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됐죠? 얘는 최대값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약간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개형을 해석하셔서 최소값은 FA,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 상황도 한번 보시죠. 그럼 똑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으면. 대칭축이 이렇게 A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A가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A가 작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한번 보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 녹색 부분이거든요. 요렇게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과연 누굴 넣어야 최소값이 된다? 1 맞아요? 여기서 A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X축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1보다 큰 것만 넣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1보다 작은 건 지금 대입을 못해. 맞죠? 정역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A는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 넣었을 때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짜리로 나눠준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개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푼다고. 그죠? 네. 1부터 2까지라고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딱 봤어. 근데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면 또 대칭축 뭐야? 미지수야. 그럼 속으로 에이 짜증나 이러면서 번거롭지만 범위 갈라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우 짜증나 이러면서 범위를 갈라야지 이러는데 그 범위를 가를 때 기준은 뭐냐면 항상 정의역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야 이렇게 줬다면 실질적으로 그 A가
1보다 좀 왼쪽에 있을 때 1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범위, 그리고 A가 1과 2 중간에 딱 끼어있을 때 이때가 두 번째 범위, 그리고 이 좀 큰 것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세 번째 범위라고 그냥 쫙쫙쫙 연습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A가 1보다 작아요 라는 상황을 개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대칭축 A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A가 1보다 왼쪽에 있는 이 상황이 표현이 된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괜찮아요? 장전연 좀 봐봐. 자, 그런데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야. 돼요? 네. 그러면 1부터 2까지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어디야? 2. 2. 그러면 1부터 2까지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함수에서는 이 녹색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라는 거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럼 누구 집어넣으면 최소값? A. A. 미치겠다. A란다. 아, 1, 1, 1. A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없어. 1부터 2까지 쓰는데 누구? 1. 1 집어넣어야 무슨 값 나와?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은 누구 넣어야 돼? 2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 이거 알고 하는 거야. 학생 찍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자, 일단 계속 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대칭축이 A인데 1과 2 사이에 A가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정역의 범위는 1부터 2 사이니까 1부터 2 사이, 이 사이에 있는 함수를 제가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 집어넣어야 최소값 된다? A. A죠. A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에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F 대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은요. 1 또는 2. 1 또는 그렇죠. 2. 이거는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 2일 수도 있다. 이안 되잖아. 느낌 왔어. 너 다음 질문 간다 해. 이 안 되죠. 그래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몰라요. 둘 중에 하나. 아, 그렇지.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아, 여기서요? 그러네요. 여기서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다 올라가면 안 돼. 자, 설명아. 자, 세 번째 갈게요. 그럼 세 번째는 A가 누구보다 클 때? 2보다 큰. 2보다 클 때. 그러면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 거 맞죠? 네. 자, 근데 정의역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2까지. 그럼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면은 최소값은 누구? 2. 2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F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누구? 1. F1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자, 계속 가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기까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야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차함수가 최고차 항해보가 뭐야? 음수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위로 볼록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주는데 또 대칭축이 뭐야? A. A 이렇게 문자야. 그러면 저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의 범위가 또 세 가지로 갈라진다고. 근데 기준은 항상 그 A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정의역보다 더 완전 왼쪽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역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는 정의역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갈라서 우리는 볼 거란 얘기예요. 네. 지원이 괜찮아? 잘 보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해봐. 이거 나중에 정복해야 된다. 언제든. 자,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 이렇게 주면 실제 범위가 지금 1부터 2까지니까 네.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요 범위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누구 대입해? A. 1. 3중에 하나. 진짜 언제 맞출 거야 진짜 미치겠네. 이거 누구 대입해야 돼? 1. 1인 최대값 1이네요. 1이네요. 1이지. 어허. 야, 이거 진짜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다 잠깐 봐봐. 퀵 질문. 이거 뭐 하는지 알겠어? 예. 네. 최대 범위 있는 거고. 근데 아니 나 너희가 다 알겠다고 하고 거기도 막 끄덕이고 있는데 최대값 뭐 집어넣어야 돼? 에이 뭐 이러니까 근데 지금 불안해서 그래. 네, 제가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또 외워야 돼. 우리가 시점에서 문제를 풀려면 이 결론을 이해한 후에 외우기까지 해야 문제가 좀 풀리거든요. 자, 한번 같이 봐볼게. 자, 간다. A가 1보다 작을 때예요.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A가 1보다 왼쪽에 있는 거고요. 1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최대값 구하려면 당연히 누구 넣어야 된다?
1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y값 중에서 좀 높은 값,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y축을 기준으로 보면 y축이라는 건 위쪽에 있을수록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1을 넣어야 맞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f1이 맞고요. 최소값 구할 때는 이때 누구 넣어야 된다? 2 넣어야 됩니다. 2를 넣어야 최소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2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일단 그림은 제가 그냥 막 그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과 2 사이에 있으면요. 얘는 a의 위치에 따라서 a가 네. 조금 더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이쪽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때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f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f1 또는 그냥 f2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건 이따가 문제 푸는 스킬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또 최대값은 f1 또는 최소값이래. 최대값이래. 최소값이요. f1 또는 f2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값이 둘 중에 하나인 누가 된다? f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집어 넣었을 때 y값이 가장 위쪽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일 때 상황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말은 이 a의 위치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1과 2 사이의 이 범위에서는 2를 집어넣을 때가 무슨 값이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1을 집어넣을 때가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잠깐 한번 느낌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세 가지 상황이거든요. 다 지워버렸네. 이게 지금은 좀 다시 써야 되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지 뭐. 2번. 자, 근데 이게 좀 결론까지 우리가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실전에서 그래야지 좀 풀만하거든요. 다시 볼게.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 테니까 선생님 좀 헷갈려셔야 하는 분들은 다시 보시고요. 만약에 좀 이해됐으면 좀 쉬우게 되세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대칭축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대칭축이 정역 왼쪽에 있을 때는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2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2 사이에서 이 상황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는 1을 대입한 게 최소값, 2를 대입한 게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이렇게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 1부터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때는 a를 넣어야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f1이나 f2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는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은 f2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선 f2고요. 최대값은 f1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토탈 좀 정리를 할게. 자, 제발 부탁이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첫 번째 앞으로를 위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난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이해됐지? 일단 무조건 해야 돼. 얘를 못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장담할 때 엄청 고생할 거야.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문제를 좀 쉽게 풀려고 암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 이걸 니네가 실전에서 맞추려면 외워야 돼. 어느 정도는 외워놓고 최적화시켜서 풀어야지. 그래야지 계산이 좀 줄어. 알겠죠? 이거 다 일일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분류하면 더 좋긴 한데 실제로는 이해한 후에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보셔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왼쪽 거는 그냥 알아서 그려서 푸셔야 되고요. 뭐 저까지 외운 건 좀 그렇고 이 두 가지 상황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문자고요. 범위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 그 아이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칭축의 위치는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사이에 있을 때, 하나는 2보다 클 때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할 때요. 최소값을 구할 때 그 값이 사실은 이 범위에서 사용되는 값에 대입한 값이 무조건 최소값이 된다고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는 1을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고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a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고 a가 2보다 클 때는 2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다라고 좀 외워두시면 편해. 자, 그럼 거꾸로 지금처럼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일 때는
얘는 최대값을 그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칭축 A라는 거는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보다 작을 때는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고요. A가 중간에 있을 때는 A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고요.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된다라고 외우고 있으면 돼. 이거는 나중에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걸 외우는 순간 되게 편해져. 그러니까 이해되신 분들은 암기까지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 별표 엄청 쳐놨지. 1번에다가 엄청 쳐놨지. 장담컨대 여러분들 이거 이해 없이 암기하면 1주를 못 가. 네. 못 외워.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냥 위로 볼록할 때랑 아래로 볼록할 때 하나 외워가지고 반대하면 되잖아요. 네, 뭐 어떤 방식이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값을 이 범위를 끼고서 외웠다면 최대값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대값은 그냥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2, F1 아니면 F2, F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양쪽의 경계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땐 F1 아니면 F2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우리가 그걸 외워서 쓰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은 어떻게 외우면 되니? 라고 하면 범위에 있는 값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범위를 가지고서 범위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는 F1 아니면 뭐다? F2다. 이건 양쪽 경계값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좀 이름이 헷갈리긴 하지만 경계값. 그러니까 F1 아니면 F2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대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일 때잖아요. 위로 볼록일 때는 사실 아까 최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고? 범위를 가지고서 범위를 나눈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이랬으니까 최대값이 이번에는 무슨 값이 돼요? 범위값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봐봐. F2, F1 아니면 F2, 얘는 F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F1 아니면 F2, 얘가 그냥 뭐가 될 거다?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뭐 경계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외울게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유형 하나로는 제법 많은 시간을 쓴 거 알아 오늘? 네. 대처 이거 좀 지금 시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소화하셔야 돼. 아니, 저 화장실 뭐 오늘 돌아가면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가. 뭐 그래 갔다 오세요. 담배 피고 온다고? 자, 246번 한번 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되게 좋아요. 네요. 미세먼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요새는 이거는 약간 좀 또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저 감성. 오늘 오늘 또 왔는데. MBC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노래 하나 찍어야 되는데 가을 안무. 이런 날 한번 딱 감성 딱 필 받아가지고 그죠?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그 노래 내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 노래 좀 너무 힘들어요. 여자 노래고. 까비지. 봄비 까비지. 까비지. 봄비 까비지 까비지. 그럼 오늘 노래만 뭐 부를까? 오늘 집에 가면서 퇴근길에. 네 이거.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보면 이 친구 가지고서 여기에 보이는 얘의 최대값이 3인데 이걸 가지고서 상수 A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ax에 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해서 플러스 a제곱 되고 마이너스 a제곱 곱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무슨 제곱? a제곱.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에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누르고 그건 아니야. 쓱 보였어 나오니까. 아무튼 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생겼고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a라는 거 이해되실 거고 얘가 지금 뭐야? 음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a가 누구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는 a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일 때는 누구 각 범위에 범위값 대입하면 그냥 최대값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누구 대입한 애가 최대값? 0 0 대입한 애가 최대값. 너는 최대값이 누구 대입한 애다? 1 F A. A. 가운데 쓰는 아. A 대입한 애가 최대값이고요. 잠시만요. 네. 시험지를 찾는데 10층으로 가면은 네네 부장님한테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F 얼마? 1 1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F0부터 한번 구해보죠. 그럼 F0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0이거든요. 최대값이 0. 그런데 지금 여기서 최대값은 3이라 그랬으니까 이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은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F 0과 해서했을 때는 FA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누굴 대입해본다? A를 대입해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A 대입하면 너가 0이 되고 플러스 A 제곱이니까 FA는 A 제곱인데 그 값이 얼마라? 3이다. 그러면 A는 풀마 루트 3. 그런데 플러스 루트 3도 그렇고 마이너스 루트 3도 그렇고 이 범위를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얘들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F 얼마? 1입니다. 그럼 F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몇 A? 2A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얼마예요? 3이다. 그러면 이제 2A는 얼마면 되고? 4면 되고 그럼 그때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1보다 큰 거 만족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네, 갑니다. 234번은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식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 뭐 어떻게 하세요도 다 얘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좀 다시 할까? 이거 밑에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풀자.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요. t는 x 제곱 더하기 2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t로 바꾸면 두 번째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식을 한번 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y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x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x가 저기 보이는 2차식 그러니까 t는 x 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2차식을 통과해서 t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대입하면 3이라는 값이 이제 t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t 값이 3 이렇게 된 거를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여기 보이는 2차식에다가 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t 값을 이렇게 생긴 2차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그 값을 뭐 아까 3이었다면 3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온 값이 뭐가 된다? y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두 개의 2차 함수를 통과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2차 함수를 하나 통과해서 t 값을 뱉어내고 그 t 값이 다시 한번 2차 함수에 대입해서 y 값으로 통과되는 약간 이렇게 두 단계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치수 문제를 연속 2번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부터 볼게요. 현재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일 때 이 t 값의 범위를 나보고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셔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 2차식을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 개형 그려서 아래로 블록일 거고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 찍을 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 얘는 대입을 못하죠? 그러면 0이 좀 오른쪽에 0 1이 오른쪽에 1 이렇게 되면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무슨 값 나올 거고? 최소값 나올 거고 그러면 x에다가 0 이렇게 대입해보면 1 빼기 1이니까 t 값은 얼마? 0 이게 이제 t의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될 거고 자 그리고 x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t 값이 제일 큰 값인 거 맞죠?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해보면 4 빼기 1이니까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t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함수를 통과해서 t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인 건데 그 말의 뜻을 부등식으로 옮기면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t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이다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범위에서 t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의 최대치를 한번 더 풀어라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셔서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는 y, 얘는 t니까 우리가
최 아래로 볼록한 걸 그리면 이쪽이 지금 무슨 축? t축. 이쪽이 무슨 축? y축.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으로 y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t가 아까 0부터 3까지라 그랬잖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면 0이면 여기 조금 여기 1이니까 조금 가까운 곳에 0 있을 거고 3이면 조금 먼 쪽에 3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나오는 거 맞고 최소값 나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3 대입한 좀 멀리 떨어진 너를 대입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3은 여기다 넣어보면 이게 이제 4 더하기 2니까 얼마나 돼? 6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y의 최대값은 6,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1,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문제가 더 나오면 여기에서 뭐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 최대일 때 x값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를 가지고서 문제 최대 최소 문제를 볼 때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x가 0일 때 최소값이 0이에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이런 것처럼 이 전체 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한번 체크만 해볼게. 자, 무슨 뜻이냐? 이 y값이 최소값일 때는 y값이 2일 때입니다. 그쵸? 그럼 y값이 2가 될 때 t값은 얼마니? 1이죠. 그러니까 t값이 뭐일 때? 1일 때 y값은 뭐가 돼? 최소값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y가 최소일 때 t값이 1인데 그럼 t값이 1일 때 x값은 또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t값이 1일 때면 여기가 지금 t잖아. 그럼 여기서 t값이 1일 때면 여기다 누구 딱 붙이는데 1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그때 x값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럼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음수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x는 누구일 때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최소가 될 때 x값은 얼마입니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처럼 y가 최소일 때를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누구일 때도 물어볼 거다. 최대일 때도 물어볼 겁니다. 그럼 y가 최대일 때 x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y가 최대일 때는 그때 t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y가 최대일 때 t값은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t값이 3일 때 x값은 또 얼마인데? 하고 보니까 이건 바로 나오네요. t값이 3일 때 x값은 얼마야? 1 이렇게 역추적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x가 1일 때 t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t가 3이 되면 y의 최대값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x가 뭐일 때다? 이때는 1일 때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나요? 자, 그래서 그냥 이 문제 라인을 푸는 김에